안녕하십니까.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너무 불안하죠. 불안하고 차로 갈 때도 그렇고 아니면 길을 걸을 때도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물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서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지질에 맞는 지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에 지질 전문가가 소속돼 있어가지고 24시간 거기서 그 공사하는 거를 확인해 주면서 그거를 제대로 해주도록 해줘야 돼요. 쪽 밑에 있는 게 GPR 안테나인데요. 지표면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신호가 더 잘 들어가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집안 특성에 대한 사전에 면밀히 토층의 변화가 심하다든가 연약한 토층의 경우에는 조사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먼저 있을 거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지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신고도 이달 들어 7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정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들이 빗줄기를 가리며 달리는 이 도로. 지난달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푹 꺼졌던 도로는 복구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복구된 도로 옆 곳곳에 남은 갈라짐이 언제 커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고 지점 바로 옆 꽃집 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바닥이 주저앉은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일 삶을 꾸려가던 일터는 사고 당시 악몽을 떠올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불안하죠.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주유소 바닥이 쭉 갈라진 상태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내 이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지금 여기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도 하나 손을 댈 수가 없어. 땅꺼짐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서울 마포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 대전 서구, 부산 사상구 등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부산 사상구에선 재작년부터 도시철도공사 현장 인근에서만 10차례 넘게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중 터널 붕괴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광명시 사고 현장에서도 매몰됐던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가 내리면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더 불안해집니다. 내리는 비에 집안이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토사를 끌고 가며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요란한 봄비가 내린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되며 차가 빠지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창신동에서도 1.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재난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깜짝 놀라고 또 내가 걷다가 뭔가 푹 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신고로 이어져 땅꺼짐 관련 민원이 이달 들어서만 하루 150건꼴로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특히 비가 온 날엔 하루 300건 가까운 민원이 몰렸습니다. 경각심이 고조되며 오인 신고도 늘었습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와 강남구 등 곳곳에선 살짝 패인 도로를 싱크홀로 오인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보이면 일단 신고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땅꺼짐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경계심, 긴장감은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게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사고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이렇게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하 수위 변화나 노후 하수관 등으로 집안 아래 빈 공간이 생기는 현상, 이걸 공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구조적 결함에 더해서 부족한 예산과 탐사 장비 역시도 사고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어서 김수강 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땅이 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2,000건이 넘는데요. 특히 서울은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주요 도시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위험 지역 94곳을 정밀 점검해 68곳에서 집안 침하 위험이 있는 빈 공간, 이른바 공동을 발견했습니다. 노후하수관 12곳도 함께 복구 필요성이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지하 수위가 흔들리거나 노후시설에서 물이 새면서 생긴 땅 및 빈 공간은 싱크홀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지하층보다 높은데 저 지하 수위가 있다가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하 수위가 다 빠져나가서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반복되는 하중을 하니까 못 견뎌서 어느 날 갑자기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것. 지하 빈 공간을 사전에 탐지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해 집안 탐사에 배정된 국토부 예산은 14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GPR 장비로 지표면 탐사를 할 경우 1km당 수백만 원이 소요돼 예산만으로 전국의 위험 지역을 충분히 점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하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서울시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현재 쓰이는 GPR 장비는 최대 지하 2, 3m까지만 탐지할 수 있어 더 깊고 정밀한 탐지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 탐사뿐 아니라 노후 하수관의 교체와 보수도 병행돼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자체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집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경북, 울산, 광주 등 5곳만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실적이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자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작동을 위해선 예산 확보와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위험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복구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를 미리 막는 일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이은 땅꺼짐 현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퉈 땅 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는요, 2년 전에 땅속 안전 지도까지 만들고도 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고희군 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 사고. 예측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도심 속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대비를 위해 지자체들은 땅속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년 전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지도는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등급화하고 노후 상수도관이나 지하에 공사 중인 곳 등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A에서 C등급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거나 보통인 구간, D에서 E등급은 위험도가 높아 집중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최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의 경우 당시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지도를 만들고도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도 안전지도를 만들고도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 국책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주요 도로 1,500km 구간에 대해 도로 함몰 안전지도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표 투과 레이더, 이른바 GPR 장치로 싱크홀을 탐사한 실적,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하 매서물 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공개해야 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순위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을 하기 위한 거지 아직까지.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봐 지자체들이 자료를 만들고도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계적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 가격, 특히 인근 주거지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최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한해 안전지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민들 스스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안전지도를 제작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현재 진행 중인 지표 투과 탐지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지도를 완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019년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 집안 치마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고는 총 957건 발생했는데요. 이걸 월별로 좀 살펴보죠. 8월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6월 138건, 7월이 130건 순이었죠. 이 전체 집안 치마 사고의 반 이상이 여름, 6월부터 8월에 집중 발생한 겁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하수관 손상과 굴착 후 되메우기 다짐이 미흡해서 집중호우가 집안 치마를 초래하는 걸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우기에 대비해서 지하 매설물 주변 집안에 대한 유관 조사 그리고 공동조사 등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 원인을 깊이와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특히 대형 사고부터 우선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사고 가능성에 동일한 수준의 대책을 적용하기보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사고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